기림이는 왜 숫자 안 보내죠? 저는 5, 4, 8, 6, 네, 17, 47.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안 보냈어요? 아니면 네, 물은 거 지금 풀이하겠습니다. 물은 게 몇 번이죠? 10번 전까지는 담아냈어? 기림이 10번 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9번 가겠습니다. 오, 상이 9번도 맞췄어? 오, 문제가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서 코사인 값이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도록 작거나 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인 7분의 파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인 7분의 파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린 다음과 같은 식을 알고 있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탈걸 어떻게 하죠? 그 구호는 플러스인가요?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사인 7분의 파이는 네, 어서오세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14분의 7파이? 얘는 14분의 2파이? 그럼 14분의 5파이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14분의 7파이에서 14분의 5파이 빼면 7분의 파이인가요? 14분,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네, 지금. 자, 그 값이 지금 코사인 14분의 5파예요? 그래서 문제 질문은 결국 코사인 값이 코사인 1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들어가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였어. 그럼 코사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사인 그림을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라고 얘기했거든? 여기가 지금 2파입니다. 여기가 지금 파이고요. 그런데 난 코사인 14분의 5파이면은 14분의 5파이면 대충 한 여기쯤 있다고 칠까? 여기가 14분의 5파이라고 한다면 문제 요구한 질문은 이것보다 작거나 같도록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코사인 14분의 5파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여기쯤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코사인 14분의 5파입니다. 빨간색 선보다 아래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서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이 점 좌표를 알 수 있는 것 같아. 이 점 좌표 알 수 있는 것 같아. 여기 간격이 14분의 5파이면은 여기 간격도 14분의 5파이가 되거든. 그럼 14분의 28파이에서 14분의 5파이를 빼면 되겠다. 이게 누구죠? 그때 빨간색 선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값인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지금 문제가 요구한 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4분의 23파에서 14분의 5파이를 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빼면 누구예요? 약분했습니다. 서준이는 9번까지 다 맞았나요? 저 어제 너 시험 보신 거예요. 서준이 점수는 몇 점이죠? 아직 채점 집을 안 했어요. 자, 10번으로 갔습니다. 10번 문제는 맞춰서 와야지, 상이야. 10번 접선은 매우 많이 하는 거잖아. 최고 참교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3차 함수의 값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fx의 값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fx 위에는 2,3에서의 접선 두 개 있네. 두 개의 접선이 모두 다 1,3이라는 점에 접해서 만나기 때문에 1,3을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보를 통해서 fx를 구한 다음에 빵대입한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난 지금 fx가 누구지 몰라. 접선부터 먼저 구할 생각이거든. 그럼 첫 번째 접선 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접선 구하려고 하고요. 자, 첫 번째 접선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선의 값이면은 y-f-2, 그 다음에 f'-2, x 플러스인가요? 두 번째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2,3에서의 접선입니다. y-3의 값이
F'이 곱하기 X 마이너스인가? 두 접선이 모두 다 1,3을 지난다고요? 1,3을 지나니까 1,3 대입하면 되겠네. 1,3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얘도 1,3을 지난다며 1,3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F'의 값을 알고 있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F'의 값은 빵이라고? 그런데 F'-2 모르잖아. F-2도 모르잖아. 그럼 f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fx 미지수가 지금 몇 개 있지? 최고 참계수의 값은 누군 1인 거 알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계수의 값을 모르고 있잖아. 그 가정에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도함수한테 지금 2를 대입할 생각이거든. 2 대입한 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그럼 2 대입했더니 현재 알고 있는 첫 번째 식은 누군데요? 12 플러스 4 플러스 b의 값은 알고 있나요? 그 다음은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대입했더니 식의 개수는 좀 모자란 모양인데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F한테 지금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F'을 2한테도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3 곱하기 F'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이건가요? 그럼 문제가 좀 있다. 문자는 지금 3개잖아. 근데 식이 2개밖에 없어? 요 식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맞게 썼나요? 자, 2항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2항 했더니 8a-b 마이너스 c의 값은 25인가요? 뭔가 모자라.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 식 하나를 찾아야 돼. 그 식 하나만 찾으면 끝날 것 같은데 식 하나는 뭘로 찾지? 식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연립할 수 있잖아. 그럼 식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니까? 선생님 지금 세운 식은 접선이 다 1,3을 지난다는 것만 가지고 식 세웠거든? 근데 식 하나 더 세울 만한 게 뭐가 있지? 어이씨 안 보이네. 이 점은 누군지 모르지. 하지만 이 점은 알죠? F한테 2D 반인수의 값은 3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F한테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펄 플러스 I 플러스 2B 플러스 C의 값인 것 같습니다. 10번씩 풀어가지고 A, B, C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F한테 0 대입한 건 C예요? 우리 C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번씩을 풀 생각입니다. 그럼 C부터 소구할까? 세 번째 식이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값이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럼 두 식을 더하겠습니다. 더했더니 12A 플러스 B의 값이 20? 그럼 얘랑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식에서는 4A 플러스 B의 값이 1번 식에서는 마이너스 12. 두 개 뺐습니다. 8A가 32라고요? A의 값은 A가 4였을 때 4 대입되니 48. B의 값은 이제 C만 구하면 되겠네. 여기다 대입하면 C값이 나오나요? C값 구했습니다. 4 대입했습니다. C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10번씩 풀어서 C값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자기가 모르는 거 다 질문하세요.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은 속도를 적분한 게 누구죠? 속도를 적분한 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요? 위치는 어떻게 구하죠? 위치 적으면 이게 위치라고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속도의 절대값은 그 속도의 절대값이 이게 속력인가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라는 것 같아. 아주 쉬운 문제고 우리는 매번 하는 문제입니다. t가 빵이었을 때 시간이 하나도 경과되지 않았을 때 a점의 위치의 값은 1, b점의 위치의 값은 8, 최초의 위치의 값은 1과 8입니다. 출발한 다음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점 P하고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은 두 개가 T일 때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P점의 위치를 알 것 같은데 P점의 위치의 값은 x1t라고 놓겠습니다. P점의 위치의 값이 누구야? 나 지금 속도 알고 있거든. 너희한테 어떻게 할지도 설명도 해드렸고, 자, P점의 위치가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P점 위치가 누구예요? T세제곱. 네, 최초 위치가 1이니까요. 빵 대입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Q점의 위치 구하고 있습니다. Q점 위치는 누구예요? 네, 최초 위치의 값은 빵 대입해서 8 나와야 됩니다. 나는 P점 위치하고 Q점 위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되는 순간이 필요하죠. 그 순간에 t의 값이 누군지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 t의 값을 알면은 P점이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나중에 마지막에 마무리는 P점이 움직이는 거리의 값은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면 P점은 0초인 순간부터 네모에 해당하는 숫자까지 0초에서부터 네모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뭘 적분할 건데? 속도를 적분한 이게 거리인가요? 이게 P점이 움직인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네모값을 찾아야 되잖아. 네모값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생각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위치의 값을 빼준 게 거리인 거죠? 근데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거리가 음수는 안 될 것 같은데? 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리의 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거리를 구할 땐 빼긴 빼는데 절대값을 꼭 씌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거리값이 양수값으로 표현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말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 거리가 몇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거리가 4가 나오는 최초의 시간 네모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되는 순간이 필요하고요. 자, 첫 번째는 절대값이 4기 때문에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빼기 7이 4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3차 방식을 해를 갖다 알고 싶습니다. 근데 구태여 조립제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건 t제곱을 묶었더니 t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건 마이너스 11로 묶었더니 t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음의 개념이 없거든?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은 누구예요? 양수값은 뭐밖에 없어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조립제법 해야 되려나? 조립제법을 누구로 하죠? 3으로 해볼까? 3으로 했더니 t-3이랑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실근의 값이 하나밖에 없네. 이때 t의 값은
우리가 찾는 거는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모는 뭘 선택할 겁니까? 네, 루트 11의 값은 3보다 큰 거죠? 처음으로 거리가 4인 순간은 3일 때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P점이 3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필요한 거잖아. 0초에서 3초까지 P점에 접혀 움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P점의 속도의 값이 뭐였지? P점의 속도의 값이 뭐였냐고요? 이게 P점의 속도였나요? 거기다 뭐 해야 돼요? 네, 이 값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거리입니다. 그 거리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호가 0부터 3까지 부호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부호를 따져봅시다. 포물선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의 값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했더니 3t 플러스 7하고 t 마이너스 1인가요?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난 0부터 3까지 적분하고 싶은데 0부터 3까지 적분하고 싶은데 0부터 1까지는 부호가 양이함이야. 따라 적분할 때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3까지 쪼개서 해야 되겠네. 0부터 1까지 누굴 적분해요? 네,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1부터 3까지는 이것만 산수해가지고 나오는 값을 찾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P점이 움직인 거리입니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7t입니다. 1대2뺐습니다. 적분했습니다. t의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7t죠? 3대2뺐습니다. 3대2뺐더니 27 플러스 18? 27 플러스 18이면은 45? 45에서 21 뺐습니다. 1대2 뺐습니다. 1대2면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4 빼야 되죠? 우리가 찾는 거리는 몇이란 얘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 정도 문제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맞췄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12번은 우리 엄청 많이 풀었는데 거의 대부분 사설 모의고사에 15번에 있던 문제인 것 같은데 15번이나 22번에? 맞췄나요? 12번 문제는 선생님 생각할 때 너희가 틀렸지만 너희보다 공부 못한 애들도 맞췄을 것 같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수학적 실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끈기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되게 멍청한 애들도 진짜 멍청한 애들 수학적으로 아무 준비가 안 된 애들도 안 맞출 것 같은데 너희가 틀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의 값이 자연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이 자연수인데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N의 값이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AN의 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홀수가 됐을 때는 1 더해서 다음 항을 구하고요. 짝수였을 때는 2로 나누기 해가지고 다음 항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서 40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첫 번째 항의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첫 번째 항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첫 번째 항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되네. 뭘 고민해? 근데 첫 번째 항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항의 값이 홀수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의 값이 만약에 2a-1처럼 a는 자연수입니다. 자, 2a-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거 홀수죠. 첫 번째 항의 값을 만약에 2a라고 한다면 이건 짝수인가요? 자, 두 번째 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홀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항은 1 더했더니 두 번째 항 2a인가? 2a는 짝이야 우리야? 그럼 2a가 짝수면 세 번째 항이 누구란 얘기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네 번째 항을 구하려면 또다시 a 값이 뭐인지 알아야 돼.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구분해야 되겠다. a의 값이 만약에 2b-1 같은 홀수일 때가 있을 테고 a의 값 2b 같은 짝수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a가 2b-1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네 번째이 누군데? 자, A가 짝수 2B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구지? 네 번째이? 몇 번째면 몇 번째를 더하라고 지금? 두 번째이랑 네 번째를 더하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두 번째 더하기 네 번째의 값이 이거네? 이 값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A가 누구라고요? A가 2B-1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밑에 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2A잖아. 네 번째는 누구라고요? 그렇게 더해서 40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A가 누구예요? 10번씩 풀어서 AB만 구하면 되겠네. 자, 10번씩 풀려고 합니다. 자, A 값 대신에 2B-를 대입하겠습니다. A 대신에 2B-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의 값이 7이었을 때 A는 그럼 첫 번째는 누구야?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25라고요? 첫 번째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갔습니다. 자, 이거 두 개 연립할 생각입니다. A 값 대신에 2B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2B 값 대입했더니 따라서 B라고 하는 값은 B가 8이면 A는 그때 A1이 누군데? A 값 지금 두 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지금 첫 번째 값이 짝수일 때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이 짝수였을 때는 두 번째이 누군데? 그 다음에 이 A의 값이 또 짝인지 오인지 구분해야 되잖아. 여기서 A라고 하는 세 값을 2B-1 A라고 하는 세 값을 2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B-면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때 지금 더하려고 하는 세 값은 두 번째이랑 네 번째? 그게 40인데 A가 누구라고요? A 값 대신에 2B-를 대입하겠습니다. A 대신에 2B-를 대입했더니 모순 아니야? 왜냐면 A, B의 값은 자연수가 되거든. A, B가 자연수가 되지 홀짝이 되거든.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B의 값이면 다음 항이 누군데? 또 여기서 또 나눠야 되겠네. 홀짝으로. 그럼 2C-면 다음 항이 누구예요? 2C였을 때 다음 항은? 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 누군데요? 이게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인가요?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의 값은 40이에요? A는 누구라고요? A는 2B라고요? B는 누구예요? 이거 연립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다. 연립 방식 풀려고 하는데 A 값 대신에 2B 대입하면은 A 대신에 2B만 대입할게요. 그럼 B 플러스 C의 값은 20인가요? 다시 B 값 대신에 2C-를 대입할게요. 그럼 3C가 21이에요? C의 값은 7입니다. C가 7이면 B의 값은 A는 그때 내가 찾은 녀석의 값은 첫 번째이잖아. 첫 번째이 누구지? 되신 거 맞나요?
이제 마지막 한 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녀석의 값은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의 값이 40이라고요? 두 번째 항의 값은 A의 값은 누구야? B의 값은? 요거 두 개 연립하면은 A 대신에 2B 대입했습니다. 2B 플러스 C의 값은 40이었습니다. 다시 B 대신에 2C 대입했습니다. 따라 C의 값은 B의 값은 A는 A1은 누구야? 문제 요구한 건 여기 있는 모든 A의 값들 빨간색들을 전부 다 더하라고요? 두 개 더했더니 56? 두 개 더했더니 116? 몇이야 그러면? 맞춰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수학적인 능력치랑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끈기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3번이죠. 13번 느낌이 좀 어려워 보인다.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에는 함수가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최고 참계수 음수인 3차 함수고요. 0보다 컸을 때는 최고 참계수가 3분의 1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했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A 플러스 B라는 값의 최대값과 수값을 구한 다음에 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네.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부터 증가한다고? 증가하면은 도함수의 부호는 0보다 커나 같아? 감소하면 도함수의 부호는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도함수부터 출발해야 되겠네. 출발은 도함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0보다 작을 땐 도함수가 이겁니다.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도함수의 값들이 동일한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도함수는 대칭축이 누군데? 얘는 축이 누군데? 동일한 대칭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함수 자체가 동일한 대칭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0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 거네. 대칭축이 똑같은 포물선이 있습니다. 대칭축이 똑같은 포물선이 있고 이게 지금 도함수가 한 거지 우리가 지금. 근데 나의 바램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에선 감소하다가 즉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0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놨다고? 그럼 상황은 두 가지가 가능한 거 아닌가? 선생님 지금 도함수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도함수의 그림이 축은 똑같이 마이너스 A라고요? 축 마이너스 A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축 마이너스 A가 음수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그림이 마이너스를 왼쪽에서 도함수의 부호는 축을 살짝 더 옮겨야 되겠네. 그럼 다시 그려야 되겠다. A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겠구나. 자, 0보다 왼쪽에 있는 포물선은 어디로 불러게요? 0보다 왼쪽에 있는 포물선은 어디로 불러기냐고요? 기림이 너의 문제점이 뭔지 쌤 하나만 지적할게요. 도함수의 포물선이 어디로 불러기냐 물어보면 갖다 쳐다봐야 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멈추다 그냥 가만히 있어.
자, 위로 블록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b예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동일한 축을 가진 포물선이 있나봐요. 동일한 축을 가진 포물선이 이렇게 있나봐. 아래로 블록이야. 훨씬 더 위에 있겠구나. 그 녀석의 값도 빵 대입하면 누구지? 마이너스 b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 포물선이겠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인가요? 마이너스 1과 오른쪽에 있는 도함수의 부호는 죄다 양수인가요? 이렇게 돼야지만 마이너스 1까지는 원래 함수가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 오른쪽부터는 다 증가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건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마이너스 b의 값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도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의 설명과는 맞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1의 왼쪽에 도함수의 부호 음수지. 잠깐 증가하다가 이 부분 음수인 부분이 존재해버리면 다시 감소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어. 지금 첫 번째 그렸던 상황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포인트야. 첫 번째, 대칭축의 값이 음수였을 때에는 대칭축이 음수였을 때에는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안 돼.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두 번째는 대칭축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대칭축의 값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대칭축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것 여기가 지금 여기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지금. 이게 지금 위로 블록 2차 함수겠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A니까. 근데 이 그림을 다 그리지 말고 어디만 그리라고요? 0 왼쪽만 그리라고요? 0 대입한 건 마이너스 B인가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디로 블록이라고요? 똑같은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로 블록이에요? 0 대입한 마이너스 B예요? 이런 그림이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1까지 음수였다 마이너스 1 오른쪽은 다 플러스예요? 이런 밑줄 친 설명을 다 만족합니다. 하지만 또 이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b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b부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도함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감소한 부분이 존재해서 안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나의 바램은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이 두 가지를 캐치해가지고 문제 푸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대칭축의 값이 어디 있다고요?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고요? 그때는 이 점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A를 대입한 점이야? 도함수한테 마이너스 A를 대입한 점이에요? 그 점의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A 위에다 대입해 아래다 대입해? 밑에다 대입하죠?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 같으니까요. 밑에다 마이너스 A 대입했습니다. 누구야? 아이고야, 생각 잘못 얘기했다. 0보다 커 같아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y좌표가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경우에도 문제 조건을 만족하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에도 문제의 밑줄 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의 값은 그냥 0보다 크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라는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가 오른쪽이냐? 맞아요? 대칭축은 마이너스가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라도 상관없나? 대칭축이 마이너스라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 있나?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마이너스를 대비했을 때 빵 나와야 되거든. 대칭축이 마이너스면 안 돼. 대칭축은 마이너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 b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가? 이것만 가지고 모자란데?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a의 범위가 뭐예요? (0부터 1까지) 해당하는 숫자하고 음수를 더하라고.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빵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 나오죠. 그 조건 안 써먹었습니다. 여기다 써먹겠습니다. f' 마이너스 1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빼기 b인가? 이게 빵이라는 조건 아직 안 써먹었습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2a 마이너스 1인가요? 이걸 아직 안 써먹었어.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결국 3a-1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b의 값이 2a-1이니까 대입하겠습니다. b한테 2a-1을 대입했더니 a의 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까지? 이것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0보다 작고 나왔죠? 마이너스 a제곱 b의 값이 지금 b가 2a-1이었죠? 2차 분식 풀어서 그래서 3루트가 나오나 보다. a제곱 플러스 2a-1입니다. 0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근해 공식 적용했더니 그이 누군데요? 그럼 사이값인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a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사이값입니다. 그런데 두 개 공통되는 범위 구했습니다. 공통되는 범위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0까지가 공통범위인가요? 그럼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이래도 되고 이래도 조건을 만족하고 이래도 조건을 만족하거든. 그래서 전체 범위의 값은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분의 1까지가 전체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3a-1 값의 최대값 수값이 필요했나? 그럼 3a-1의 범위값 찾고 있습니다. 먼저 3배부터 한 다음에 1 빼겠습니다. 3배에서 1 뺐더니 왼쪽에 거 3배에서 1 빼겠습니다. 3배에서 1 뺐더니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고요? 최대값의 최소값 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건 진짜 어렵다. 13번에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15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은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다음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증가하는 지수함수고요. 마이너스 8보다 왼쪽에서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입니다.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이 누군데요? Y는 B가 점근선인가요? 이거 어렵냐? 지수함수가 X축이 점근선인데 위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Y는 B가 점근선인가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 있는 지수함수의 값은 증가해요, 함수예요?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 있는 지수함수의 값은 원래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값을 X축 대칭했으니까 감소하죠? 원래는 증가한 녀석의 값을 X축 대칭했습니다. 감소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점근선이 누구야? 근데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y는 3의 x-3승이면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점근선의 값 이거지. 근데 이거 부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점근선의 값은 8이라고? 근데 점근선 8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점근선 8인데 점근선 8의 값이 어딘지 모르겠어. 점근선의 값은 y는 8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8 대입할 수 있게끔 이건 준 거 아니야, 함수를? 마이너스 8 대입한 게 누군데? 밑에 거한테 마이너스 8 대입한 게 누구냐고. 마이너스 3에 그럼 이거 하면 8 빼기 3의 11승분의 1이겠네? 근데 엄청나게 큰 숫자가 분모 있는 거잖아. 3의 11승이면. 이 숫자는 대충 7점 뭐뭐겠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이 점 좌표의 값이 7점 뭐뭐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값은 지금 8에 가까워지지만 이 왼쪽 건 8에 가까워지지만 이건 8보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요구한 거는 A 플러스 B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K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전체 모든 실수에서 그림을 그리지 말고 K보다 왼쪽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나오는 치역 함수값, 치역의 값을 집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치역의 집합입니다. K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만 그리세요. K보다 왼쪽 그림만 그렸을 때 이 집합 중에 정수인 거는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인 거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 값들의 범위는 3부터 4까지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 3과 4가 있잖아. 3대 2범 누군데? 선생님 지금 3대 2번 거 구하고 있습니다. 3대 2범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 3이 있어서 3을 갖다 대입하면 누구냐고요? 뭐 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3대 2범 7이에요? 4대 2 하고 있습니다. 4대 2범 누구야? 누구라고? 4대 2범 오라고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선은 y는 8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y는 8이 점근선이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이었나?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 지수함수였죠? 그 지수함수의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8 대입한 게 7점 몇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7점 몇은 비어져 있어야 되겠다. 여기가 7점 몇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감소한다면서요. 근데 3대 2번계 누구라고요? 3대 2번계 7이었고 4대 2번계 8이었나요? 4대 2번계 5였나요? 3대 2번 7이고 이거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좀 오버해서 그리자. 3대 2번계 7이고 4대 2번계 5였나?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일부러 간격을 좀 넓게 그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수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근데 포인트는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정수의 개수가 이 집합의 원소 중에 정수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가 3부터 4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이에 6이 있을 겁니다. 7하고 5 사이 6 있죠? 뭘 대입해서 6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기 6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K의 값은 3이 되든 3.1이 되든 3.2가 되든 3.3이 되든 3.5가 되든 3.7이 되든 3.9가 되든 K의 값이 이런 값이면 그 K의 값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그래프의 Y좌표의 값들이 정수가 딱 2개 있어야 돼. 자, K의 값이 만약에 3.2 같은 게 K라고 한다면 3과 4 사이에 있는 K의 값이 대충 3.2 같은 숫자라고 한다면 그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정수의 값은 누구밖에 없어? 함수값은 그래프의 Y좌표가 함수값이야. 함수값 중에 정수가 몇 개 있어? 누구야? 7 하나밖에 없지? 이 숫자가 6점 몇일 거 아니야? 이 점이 Y좌표 6점 몇일 거 아니야? 이된 거 맞아요? K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이 검은색 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정수인 점은 7밖에 없습니다. 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함수가 정수의 값이 7이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7이 아닌 다른 정수의 값을 가져야 되겠네. 이된 거 맞으세요? 7이 아닌 다른 정수의 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는 정근선이 누구라고? 정근선이 B라고? 근데 A, B의 값은 문제가 자연스러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7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어떻게 되면 다른 정수의 값을 갖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증가하지만 왼쪽으로 갔을 때는 계속 그림이 내려가는 거야? 정근선의 값이 B인 거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마이너스 8의 왼쪽부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정수의 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7하고 겹치면 안 되잖아. 그럼 7하고 겹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 집합의 원소가 2개가 되려면 오른쪽에선 7이 하나 있었잖아. F 함수값, 정수값이 하나 있었잖아. 7. 그러니까 왼쪽에선 7이 있으면 결국 하나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누구도 가지고 있어야 되냐고. 6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5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은 정수 B의 값이 정근선인데 정근선의 값이 5였으면 좋겠어. 정근선의 값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Y는 B라는 정근선이야. 여기는 Y는 B라는 정근선이다. 근데 그래프가 7을 원소로 가지면 안 돼. 7을 가져도 되나? 여기서 7을 가져도 되나? 6, 7? 가져도 상관없겠다. 만약에 여기는 7하고 똑같은 녀석의 값부터 출발해볼까? 자, 선생님이 만약에 마이너스 8대 2번 전부터 이렇게 감소함수를 그렸어.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점이 뭘까? 없겠다. 왜냐면은 이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B의 값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왼쪽에 함수값 중에 Y좌표 중에 정수의 값이 7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정수의 값이 6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수의 값이 K의 왼쪽에서 정수의 값이 7 되는 경우, 오른쪽도 7 되는 경우, 왼쪽도 7 되는 경우, 6 되는 경우에서 정수의 집합은 이런 경우에는 6, 7이 원소야. 이러면 두 개야. 그런데 만약에 K의 값이 4에 가까운 K값이면 K의 값이 4에 가까운 K값이면 이 K의 왼쪽의 범위에서는 정수가 6도 있고 7도 있어? Y좌표 정수인 건 6, 7도 있죠 지금?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6, 7 있으니까 상관없네? 맞아? 그래 봤자 여기 있는 이 K값에서는 왼쪽에서 정수의 값이 6, 7, 정수의 값이 6, 7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정근선의 값은 무조건 5인 모양인데? 그죠? 그러면 3부터 4 사이는 3부터 4 사이는 모든 K에 대해서 3과 4 사이는 모든 K에 대해서 그 K 값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는 정수의 값은 6, 7밖에 안 나오는 거네. 지금 우리는 그 K의 범위가 지금 3부터 4까지라며. 만약에 여기 있는 K면 문제가 발생해? 이런 데 있는 K면 문제 발생 안 해. 4보다 큰 K. 4보다 큰 K면 왼쪽에 있는 정수는 몇 개야? 5, 6, 7, 3개일 거 아니야. 이미 여기서 3개면 2개 있는데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4보다 오른쪽에 있는 K는 안 돼. 그러면 3보다 왼쪽에 있는 K도 검토해보자. 3보다 왼쪽에 있는 K면 문제될 게 있나? 3보다 왼쪽에 있는 K면 정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가 누구야? 없어. 그럼 여기서 정수가 뭐가 나와야 돼? 6, 7 나와야 돼? 정수 6, 7 나오는 거 맞아? 맞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네? 아니 K라는 색깔이 만약 2점 몇이면 이 K값 2점 몇이면 K값이 만약 2점 몇일 때도 2점 몇보다 왼쪽에서 정수 두 개 있잖아. 아 그러면 3부터 4라고 답할 수 없는 거잖아. 원소가 6, 7 되는 경우가 3부터 4까지가 아니라 2점 몇도 들어가니까 모순되는 거잖아. 이러면 안 돼. 이 K에 대해서 이 K의 값이 이런 데서 지금 왼쪽에 정수 두 개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림은 이렇게 나와야 돼. 아까 7, 이 점 좌표가 Y좌표 7이었거든. 이 점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7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감소했어야 돼.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7이야. 이 점선이. 이 녀석은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8,7점 몇이고 이 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8,6점 몇이었으면 좋겠어. 쌤 생각에. 그래야지 2점 몇 같은 녀석이 왼쪽에서 봤을 때 2점 몇 같은 숫자 왼쪽에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 정수 없지. 이 부분 정수의 값 6 하나밖에 없지. 7은 없지. 그럼 이때는 집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K의 값에 대해서는 이 집합은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안 두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부터 7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한 다음에 점근선의 값이 5가 나와야 돼. B의 값 5 확정이야. A만 구하면 돼. A만 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은 요 점이 마이너스 8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이너스 8을 갖다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마이너스 8 대입한 게 어떤 값이었으면 좋겠다고? 6점 몇이었으면 좋겠다고? 6점 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5를 이항했던 1부터 2의 거듭제곱의 값은 2까지야? 6이 되는 건 괜찮나? 2점이 6이 되는 건 괜찮아? 근데 2점이 6이 되는 건 괜찮아. 6이라는 정수의 값 여기 있지 않고 6의 값 여기 있어도 괜찮아. 6의 등호 있어도 괜찮거든. A가 누구예요? A 자연수입니다. 네, A는 8입니다. 그래서 A의 값은 8이고 B의 값은 5여서 더해서 13으로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지금 13번, 14번은 선생님이 봤을 때 너무 어려워. 이런 문제는 글쎄
아니, 안 풀 걸 그랬나 봐요. 있으니까 선생님 풀어주긴 했는데 13번, 14번 틀려도 되는 문제야. 자, 이제부터 좀 문제가 쉬워졌으면 좋겠는데 15번 또 어려운 문제잖아.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약간 일반적인 문제에서 약간 꼬아놓은 형태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x가 3으로 갔을 때 극한값은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 원래 우리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으면 연속인 거지. 그런데 지금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지 않네. 함수값한테 1을 빼야지 똑같아? 그럼 이거 똑같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럼 불연속이라는 얘기가 3에서?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 함수는 지금 3에서 불연속이야. 3에서 불연속인데 그런데 이건 구분되기를 x가 3일 때하고 3이 아닐 때로 구분 안 해놨잖아 지금. x가 3일 때하고 3이 아닐 때로 구분 안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fx가 빵 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3차 함수 fx를 모르잖아. fx라는 세입값이 빵이었을 때는 fx가 빵인 값에서는 gx는 3이고 fx가 빵이 아닌 값에서는 이 함수라며 gx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3에서의 gx의 값은 불연속인 건 알아. 그러면은 상황이 g3의 값을 알려면은 g3을 알려면은 느낌상으로 이런 것 같아. 느낌상으로는 f3의 값이 빵인 것 같아. 느낌상으로는. 왜냐면 3에서 불연속이었고 3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 되니까 이게 x가 3일 때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때가 x가 3이 아닐 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3일 때 g한테 3대 2반 함수값은 3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극한값은 2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만약에 3이라고 하는 세입값이 여기도 이렇지 않고 3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가정해볼까? 3의 값이 여기 있다면 3대 2반계 빵이 아니고 3대 2반계 빵이 아니어서 3에 해당하는 세입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성립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3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면 위에 게 3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볼게. 나는 여기 밑에 게 3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분모의 값은 F3? 3대 2반계 되면 분모의 값은 F3이야? 분자의 값은 F6, F3 플러스 1이야? 그거 가지고 뭘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F3의 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 3 주변의 걸로 확인해볼까? X의 값은 3은 아니야. 3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3 주변에서. 3 주변의 값이 우리가 극한값으로 구하잖아. 극한값으로 확인해 보려고. 3 주변에서 X가 3 주변에서 이거 조사해 보려고. fx 빵 아니라며. 부모 빵 아니지. 분자의 값은 3 주변에서 3차 함수의 3 주변의 거? 3차 함수한테 1 더한 거? 또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실은 이건가? 리미트 x의 값이 3 주변에 있는 걸로 봤을 때 gx의 값이 이건가? 위에 게 3이었을 때를 어떻게 판단하는 얘기지? 아이씨,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믿고 가보자. x가 3이었을 때가 밑에 거고 x가 3이 아니었을 때가 위에 거라고 생각할게. 그러면은 x가 3이었을 때가 g3의 값은 3인가요? 그리고 x가 3이 아니었을 때 극한값 위에 거라고 계산할 거죠.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gx의 값을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쓰던 건 괜히 지웠네. x가 3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이거예요? 그런데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f3의 값이 지금 빵이라고 우리 믿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럼 fx의 값은 x-3의 인수인가? 맞아요? x-3의 인수인데 이거의 극한값 2여야 돼? 극한값 2가 돼야지 3-1에서 등호가 성립할 수 있죠? 요거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분모한테 3 대입하면은 f3의 값은 빵이잖아. 빵분의 빵이 돼야 되잖아. 근데 요게 지금 분모가 3 대입했더니 f3분의 f6 곱하기 f3 플러스 1인데 f3이 빵이잖아. 그럼 분모는 빵이잖아. 얘는 빵이 아니야. 얘 빵 아니지. 요게 빵 나와야 되겠네. 그래야지 빵분의 빵꼴이 돼서 수렴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f라는 녀석의 값은 6을 갖다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돼. 3차함수라며. 이렇게 x-a까지 3차함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빵분의 빵꼴이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됐고요.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해서 a 값 구하려고요. 대입했더니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3, x-6, x-a라고 쓰겠습니다.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라고요? x 플러스 3 집어넣습니다. 분자의 값은 x-3, x-6, x-a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럼 빵분의 빵 되는 원인이 누구야? x-3 때문에 빵분의 빵 되는 거죠. 그리고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a. 분자의 값은 3 대입했더니 3 곱하기 6-a. 3 대입하니까 이거 빵이죠? 이해된 거 맞아요? 이 값이 극한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3은 약분했습니다.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a고요. 분자의 값이 6-a입니다. 6-a의 값이랑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똑같습니다. 3a가 10이야? 따라서 a의 값은 4? 그럼 나는 지금 누구한테 5 대입하는 건데? 지한테 5 대입하는 거는 3일 때는 밑에 거지. 3이 아니었을 때 위에 거죠. 지한테 5 대입하겠습니다. 지한테 5 대입하게 되면은 f5분의 난 이 값이 알고 싶습니다. a가 누구라고요? a가 4라고요? 자, 저기다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던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 누구야? 바로 속에 있는 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이제 8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8 대입했습니다. 5 곱하기 2, 지금까지 10, 40? 답이 뭐라고요? 이것도 어렵다. 쌤이 실은 너희들한테 왜 위에다 3을 대입했을 때 안 되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13, 14, 15번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꽤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일반적인 모의고사보다 좀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21번 전까지 16, 17, 18, 19, 20을 맞췄다고? 오. 뭐라고? 너도 16, 17, 18, 19, 20까지 맞췄다고? 너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해. 16부터 20까지 모르는 거 얘기하라고요. 20번으로 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맞췄다는 얘기야? 자, 20번으로 왔습니다. 20번 문제는 분함반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겠네. 빈칸만 채우세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이의 값 AD의 길이의 값은 1, AB의 길이의 값은 2, 각은 120도, 135도 각을 줬습니다. 그리고 외접본들을 제시했고요. 다음을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 푸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값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반지름이 있고요. 그건 삼각형 BCD라고 하는 외접분의 반지름입니다. 삼각형 BCD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사인 법칙 적용하게 되면 사인 135도분의 마주보는 BD의 값이 지름인가요? 근데 분모의 값이 사인 4분의 루트 3파이가 4분의 3파이가 2분의 루트 2? 그 2분의 루트 2를 곱했습니다. 아, 2분의 루트 2를 곱할 필요가 없구나. 아론을 물어봤구나. 그럼 얘가 왼쪽에 있는 값이 루트 2분의 1 번분수 계산했더니 이렇게 될 건데 이거 양변을 지금 2로 나누게 하라고요? 너 진짜 이에 대해서 내라고 한 거 맞아요? 두 번째, R2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R2의 값이니까 지금 사인 3분의 2파이를 마주보는 길이가 BD인가요? 그게 지름 길이입니다. 그런데 사인 3분의 2파이가 누구죠? 그럼 루트 3분의 2 BD인가? 그 값이 지금 2R2입니다. 2 약분했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건 R2 값 물어봤잖아. 유료했더니 3분의 루트 3 BD인가요? 첫 번째 들어갈 빈칸의 값은 3분의 루트 3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맞췄나요? 근데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서 BD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삼각형 ABD를 찾아보세요. ABD에서 코사인 제곱을 적용했습니다. BD의 제곱의 값은 양쪽 옆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양쪽 옆에 거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누군데요? 그럼 마이너스 4한테 마이너스 2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2야? 그럼 나이는 뭘 써야 돼요? 기리마 선생님 방금 숫자까지 얘기해주고 나서 되물었잖아. 여기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4,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을 곱하면 플러스 2라고. 플러스 2면은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나가 누구냐고. 뭐 하는 거야, 너? 나가 누구야? 기리마, 그럼 마이너스, 여기는 빨간색 괄호에 있는 걸 여기다 쓰라고 하는 것 같아, 나에다. 빨간색 괄호에 있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2야? 자, 아로나 얼트의 값을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로나 얼트의 값을 곱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로나 얼트의 값을 구하려면 BD의 길이가 필요한 건 뭐야입니다. BD 길이 구하겠습니다. BD 길이가 누군데? 5 더하기 2여서 7인가? 그럼 BD 길이는 루트 7이에요? BD가 루트 7이면은 아론 값은 누구야? 루트 7이면은 이거예요? 산소했더니 누구야? 이게 6분의 따라서 PQR의 값을 대입해서 제곱해서 9를 곱하라고 하겠습니다. PQR 곱하겠습니다. PQR의 값이 지금 유리하지 맙시다. 첫 번째 가 있는 숫자 루트 3분의 1인가요? 나의 숫자의 값이 마이너스 2 다의 숫자도 유리화 안 하면 루트 6분의 7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누군데요? 3루트 2분의 마이너스 14? 이걸 제곱하라고? 제곱하게 되면 누구지? 18분의 228? 196? 맞아요? 얘 9 약분했습니다. 2도 약분했습니다. 이 약분이 98인가요? 자, 이 문제는 너무했던 것 같아. 이거는 차라리 13, 14, 15를 좀 쉽게 출제하고 이걸 좀 더 어렵게 출제했어야 하는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자, 그 다음 문제 중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1번이라고 하셨습니다. 21번으로 왔습니다. 21번은 13, 14, 15가 어려웠던 것 치고 지금 21번, 22번 다 쉬운 것 같거든? 22번도 오늘은 풀이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해값이 자연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항해값이 자연수라고 얘기하고 등차수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SN인데 7번장의 값은 특별하게 13의 배수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장까지 합, 두 번장까지 합, 세 번장까지 합, 7번장까지 합의값을 다 더한 게 644입니다. 우리는 SK 구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합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치? 한 가지만 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초항이 누군지 알아요? 초항 모르죠? 공차도 모르죠? 합의값이 누군데요? 등차수를 확보하는 공식이 2분의 n 2 곱하기 n-1 d인가요? 전개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시그마 값 계산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7까지 k가 누구야? (2분의 7 곱하기 8이어서) 누구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자, 시그마 k 값이 1부터 7까지 k제곱은 누구야? 2분의가 맞아? 왜 너는 아무 생각 없이 2분의라고 이게? 약분했습니다. 3으로 약분했고요. 2로 약분했습니다. 누구야? 자,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이 좌변값 이거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k의 값 1부터 7까지 2분의 dk제곱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k k라고 바꿔 대입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분의 d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2분의 d 곱하기 k제곱은 그 다음에 2분의 2a 마이너스 d 곱하기 이 값이 644라고요? 그럼 첫 번째 게 70d 두 번째 게 누구야? 2a 마이너스 d 곱하기 7로 약분되는지 확인해보자. 7, 8에 56 7, 9, 64 아니야 7, 9, 63 7, 24 92 10d 플러스 2a 마이너스 d 곱하기 2의 값이 90이었냐? 또 약분할 수 있는데 또 약분해볼게요. 5d 플러스 2a 마이너스 d의 값은 이거라고요? 따라서 2a 플러스 그럼 a 플러스 2d의 값은? 근데 문제가 또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뭐 써야 될 거 있는데? 뭐 써야 돼? 7번장의 값은 누군데요? a 플러스 6d가 13의 배수라고? 13의 배수는 13도 되고 26도 되고 39도 되고 이렇게 있겠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구하라며 a 플러스 d 구하라며 모든 항은 자연수라고 얘기했었나?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a 플러스 2d의 값은 23이라고? 근데 a 플러스 6d가 있어야 돼? a 플러스 6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3, 26, 39 또 누구였다고? 50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그 중에 a 플러스 2d 대신에 대입하려고 23을 그럼 a 플러스 2d 대신에 대입했더니 아이고야 4d만 남아? 23 플러스 4d가 13이나 26이나 39나 50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13은 탈락이네. 공차가 자연수니까. 이런 거 맞으세요? 26은 될 수 있나?
그럼 39는 낼 수 있나? 39 되려면 D가 누군데? D의 값이 4면 돼? 52가 될 수 있나? 23을 이항했더니 29? 4의 배수가 아니네 29가? 그 다음 것도 확인해볼까? 52 다음이 누군데? 23을 이항했습니다. 23 이항했더니 42는 4의 배수인가요? 그럼 되는 숫자는 이거니까 공찬 D는 4겠네. D의 값이 4면은 4 대입했습니다. A가 누군데요? 우리는 A 플러스 D가 필요하지 않았어? 그 답이 뭐라고요? 할만합니다. 할만한 거 맞죠? 자, 22번으로 왔습니다. 22번은 평상시에 선생님이 22번 제끼고 풀어주잖아. 근데 22번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여서 지금 풀어드릴 거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fx하고 gx가 있습니다. fx에 적분한 게 라지 fx, 스몰 gx 값을 적분한 건 라지 gx입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밑에 숫자 위에가 x입니다. 보나마나 뭐 하라고요? 먼저 미분부터 하겠습니다. 왼쪽은 오른쪽 미분하고 있습니다. 공미분해야 됩니다. 초고했고 F'이 누구라고요? F'이 4라고요? 야, F'이 4인데 뭐도 해야 돼 우리 지금? X한 딜 했더니 왼쪽은 빵입니다. 오른쪽은 그럼 F일 값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알고 있다고요? fx가 누구라고요? 도함수 적분하면 4를 적분하면 누구냐고. 4x 플러스 c라고 할 건 1, 2번 3이라며. 왜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해 바보들아. 도함수의 값이 4인 거 알면 원래함수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짧은 순간에 계속 머리가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건데 생각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욕하는 거야 지금. 자, fx 값은 구했습니다. 그럼 라지 fx 값은 누구란 얘기야? 이거 C1이라고 하겠습니다. C1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잘 관찰하면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게 뭔데? 빨간색 밑줄 친 게 뭐야? 그러네.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를 미분한 거네. 그럼 적분은 빨간색을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빨간색을 적분했습니다. 그럼 왼쪽은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야? 자, 오른쪽은 누군데요? 되신 거 맞죠? 그런데 라지 f는 누군지 안다며 지금. 라지 f는 누군지 알고 있지만 라지 g는 모르잖아. 근데 라지 g는 몇 차 함수야? 아, 라지 g는 2차 함수야? 그러면 얘는 라지 fx 값인 2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c1이랑 라지 gx를 곱해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최고치 한계수 비교해봤더니 뭘로 출발해야 돼? 이걸 죽여버릴까 그냥? 자, x제곱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한계수의 값도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1차 항의 값은 3차 한계수를 비교할까? 3차항은 어떨 때 3차항이 나오는 건데? 3차항은 이럴 때만 3차항이 나오는 거야? 여기 아직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x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x의 세제곱이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상수는 누구지 모릅니다. C3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라지 F도 알고 라지 G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스몰 G를 구하라고요?
그럼 스몰g가 누군데? 그거 뭐하라고? 적분해서 1부 3까지만 대입하라고? 엄청 쉽네. 이건 22번, 이번 평가원 문제는 선생님이 실패한 시험 기출 출제 문제로 생각해. 시험이 실패했어. 쉬운 문제는 쉽게 출제하고 어려운 문제 어렵게 출제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해버렸어. 자, 3대2 했습니다. 1대2 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리고 그림이는 확률과 통계를 안 풀고 저를 풀었죠? 그죠? 네. 확률과 통계 푼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29번 전까지는 다 맞았어? 서준이는요? 25. 서준이 25번. 기림이도 그냥 같이 편하게 들어요. 요즘 수업 시간에 코딱지 파는 거야? 와, 왕건이 나왔어? 스물 재채기한다. 네. 자, 서준이가 25번을 모른다고 하셔서 25번 풀어드립니다. 25번은 A집합과 B여집합은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알아, 서준아? 맞아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여집합은 공통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여집합, B여집합은 A 빼기 B입니다. A 빼기 B의 값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A에서 B를 빼서 공집합이 나온다는 말은 A의 값이 B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A가 B에 포함됩니다. 그럼 교집합이 누굴까요? A가 B에 포함되면 A, B에 공통되는 건 A인가요? 그래서 문제가 너한테 알려준 건 P 값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P도 5분의 1, 교집합도 5분의 1입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런데 P 값이 5분의 1이면 PB 값이 누구란 얘기야? 근데 문제하고 구하는 건 너한테 뭘 보라고 하냐면 B-A를 구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B-A를 구하려면 우리는 PB에서 P를 빼는 게 아니라 PB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게 B-A인데 어차피 B-A 교집합, AB의 교집합이 A이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값은 10분의 5, 뒤에 있는 값은 10분의 2, 10분의 3인가요? 자, 또 풀어줄 게 몇 번이죠? 2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7번은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값이 가나를 만족할 확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가 들어있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화살표를 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Y집합은 원소가 7개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는 1대1이란 말이 없을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1대1이란 말이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 1대1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니까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2가 갈 수 있는 거는 요즘 7군데라고 시부렸어요? 1대1이니까 다른 걸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1, 2, 3, 4 갈 수 있는 곳은 7, 6, 5, 4입니다. 이제 분자에 들어간 녀석의 값이 가나를 만족하는 게 분자입니다. 근데 이건 확정입니다. 2대2 반 녀석의 값은 무조건 2로 가는 게 확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1, 3, 4의 값은 2가 간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1, 3, 4만 화살표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가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녀석의 값은 2라면서요. 그런데 F1 곱하기 F3 곱하기 F4의 값이 4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2배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짝수의 값은 지금 4하고 6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거 3개 값 중에 이거 3개 중에 4나 6으로 가는 게 적어도 하나 이상은 꼭 있어야 돼. 1, 3, 4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적어도 하나는 4하고 6으로 화살표로 가야 돼. 그런데 일단은
쌤 적어두기 때문에 6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이런 1대1 함수인 경우 일단 이런 1대1 함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2는 이미 2로 간 상황이야.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건 원래 몇 가지야? 이렇게 3이 갈 수 있는 곳, 4가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거하려고 이거는 2가 2로 간 것만 생각했고 4나 6으로 나라는 조건만 생각하지 않은 경우의 수란 말이야. 가만 생각한 건데 이 중에서 뭘 제거해야 되냐면 4나 6이 절대로 이 값들이 절대로 4나 6이 안 나오는 경우는 제거하려고. 내 말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절대로 4나 6이 안 나오려면 이 숫자 없다고 생각하고 화살표 보내는 거지. 1이 갈 수 있는 애가 몇 군데예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만 분자에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산수도 해보겠습니다. 분모의 값은 7654? 근데 분자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얘가 120? 120 빼기 24? 96? 96인데 약분했습니다. 6으로 약분하겠습니다. 6으로 약분하면 16? 4로 약분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또 모르는 게 몇 번이죠? 28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맞췄나요? 상이? 오, 상이 확통 엘리트인데? 확통 이렇게 많이 맞추고 점수가 그랬다는 얘기는 앞에 졸라 많이 들었다는 얘기네요. 자,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B에는 1, 2, 3, 4가 적혀있는 공이 4개 있습니다. A하고 B 한 개의 A, B 주머니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할 겁니다. 3의 배수, 1, 2, 3, 4, 5, 6 중에 3의 배수가 누구지? 3, 6?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3의 배수가 아니랄 확률의 값은 3분의 2입니다. 근데 3의 배수가 나오면 A 주머니에서 2개 공을 꺼낼 거고요.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B 주머니에 2개 공을 꺼낼 겁니다. 꺼낸 공의 숫자의 차이값을 기록한 후에 그 공 2개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2번 반복해서 뽑았을 때, 2번을 반복했을 때 기록한 2개의 숫자의 평균값이 2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1 나오고 나중에는 3 나오면 평균값은 2입니다. 처음에 3 나오고 나중에 1 나와도 평균값은 2입니다. 처음에 2 나오고 나중에 2가 나와도 평균값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확률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x냐면 이 차이값을 x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차이값이 1 나올 확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를 뽑았어. 3의 배수 뽑으면 A, B, C에서 뽑을 거야. 3개 중에. 근데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3가지야. 1, 2, 1, 3, 2, 3. 3개 중에서 차이값 1인 경우가 몇 가지야? 네, 차이값 1인 경우 하고 있습니다. 1, 3, 2, 3 두 가지죠? 하지만 3분의 2 확률로 3의 배수를 뽑지 않았다면 3의 배수를 뽑지 않았으면 B주머니에서 꺼낼 겁니다. 차이값이 1인 경우 찾고 있습니다. 이 중에 2개 숫자를 뽑는 건 4C야. 4C 6가지입니다. 6개 중에 차이값 1인 게 몇 가지인데요? 네, 3가지입니다. 두 번째, 차이값 2 나온 경우 찾고 있습니다. 3분의 1 확률로 3의 배수를 뽑았으면 차이값 1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아니, 차이값 2인 건 한 가지? 하지만 3분의 2 확률로 3의 배수가 안 나왔을 때는 차이값 2 나오게끔 꺼내는 건 몇 가지야? x값이 3일 확률 구했습니다. x값이 3일 확률의 값은 처음에 a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닌 걸 꺼냈을 때는 6개 중에 차이값이 3인 경우 한 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표 작성하지 말자. 이거 산수했습니다. 앞에 건 9분의 2, 뒤에 거는 9분의 3? 9분의 2, 9분의 3이어서 두 번째 거는 9분의 1 더하기
9분의 2, 9분의 3인가? 마지막 거는 9분의 1이에요? 이거 셋 다 더하면 1 맞아요? 자,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지금 이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평균의 값이 2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의 값 2가 나오려면은 첫 번째는 9분의 5의 확률로 차이값 1인 거하고 9분의 1로 차이값이 3인 거, 9분의 1로 차이값이 3인 거, 9분의 5로 차이값이 1인 거, 9분의 3으로 차이값이 2인 거, 9분의 3으로 차이값이 2인 거.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81분의 19?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풀 시간이 있을까? (29번은) 앞면에는 A라고 쓰여져 있고요. 뒷면에는 B라고 적혀져 있는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는 한 장밖에 없고요. 동전을 이용해서 한 개 동전만 이용하는구나. 한 개의 카드와 한 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이 두 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횟수가 2가 되면은 앞면 나온 횟수가 2번이면 카드를 한번 뒤집겠습니다. 앞면 나온 횟수가 2번일 확률이 뭐야? 2개 던져서? 앞뒤, 뒤앞, 뒤뒤. 앞면 2개일 확률이 뭐지? 4분의 1 확률인가요? 하지만 앞면이 빵번이거나 앞면이 한 번일 확률 값은 4분의 3이냐? 4분의 1 확률로는 카드를 뒤집을 거야. 4분의 3으로는 카드를 내비둘 거야. 근데 총다에서 처음에 문자가 A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시행을 5번 반복한 다음에 B가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번 뒤집거나, 근데 2번 뒤집으면 안 돼. 2번 뒤집으면 다시 A가 보일 거야. 3번 뒤집으면 B가 보일 거고, 4번 뒤집으면 A가 보일 거고, 5번 뒤집으면 B가 보일 겁니다. 즉, 한 번 뒤집거나, 3번 뒤집거나, 5번 뒤집었을 때 A라는 녀석이 B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한 번만 뒤집으려면 4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2개 다 앞면 나왔어야 되겠네. 한 번만. 총 몇 번 중에? 총 5번 중에 한 번만 4분의 1 확률로 앞면이 2개인 경우가 한 번이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4번은 4분의 3 확률로 4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5번 중에 3번이 4분의 1로 3번, 4분의 3으로 5번 중에 5번 전부 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거 산수했습니다. 분모의 값은 4의 5승 1024입니다. 5 곱하기 81? 5 곱하기 81 못하겠다. 405냐? 두 번째 10 곱하기 9. 세 번째 1 곱하기 1. 1024분의 496? 4로 약분하겠습니다. 4로 약분했더니 256분의 4로 약분했더니 100. 또 2로 약분했습니다. 128분의. 근데 128배 하라고요? 그럼 피해 값 62가 답이에요? 30번 딱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 여기까지만 풀이하겠습니다.